안녕하세요. 동인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한 해가 또 2024년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이 마지막 편이겠네요. 그죠? 2024년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2심 결과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또 가장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와 연결되기 때문이죠. 2심 결과를 제가 한 방에 딱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죄가 좀 많습니다. 뇌물죄가 있어요. 평화 부지사 시절에 쌍방울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 1심 유죄, 2심 그대로 유죄. 정치자금법, 그러니까 부지사 재직 전에 정치인인데 정치인이면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외에 쌍방울로부터 운전기사 급여 받고 법인카드, 법카 쓰고 법인 차량 제공받은 거 유죄, 유죄. 부지사 끝나고 나서 받은 거 유죄, 유죄. 근데요, 오늘은 요건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때 언제야 이화영 부지사, 무슨 부지사? 경기도 부지사. 그때 당시에 지사는 누구? 이재명 경기지사. 밑에 부지사가 뇌물 받고 있는데 지사는 관리적 도의적 책임이 없냐? 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건 이건 이재명 당시 지사와도 뭐 직접 관련이 없는 거니까 요건 빼고,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스마트팜 관련된 유죄, 유죄.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관련된 거 유죄, 유죄. 증거인멸 요것도 빼고요. 요건 완전히 다른 건이니까. 네. 외국환 거래법. 요 부분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요 부분이 이재명 대표 요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왜 중요했냐. 이 2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왜 중요했냐. 바로 이 대목입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돈을 보낸 건 팩트. 맞아요. 돈을 보내면. 네.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내가 북한에 가는데 왜 북한에 돈을 줘? 그것도 심지어 쌍방울 김성태가 왜 주는 거야? 난 김성태랑 아는 사이도 아닌데. 요 스탠스입니다. 그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보낸 건 나나 이재명 경기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쌍방울 비즈니스를 위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 이 고리를 끊으려는 거예요.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보낸 건 경기도와 무관하게 자기 잘 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끊으면 본인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올라갈 일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김성태 회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으로 또 북한 경기도에 스마트팜 이 사업용으로 내가 돈을 준 건데 여기 요청을 받고,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수사 자체가 이재명을 잡아넣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이 이화영과 김성태를 회유 압박해서 이 수사 자체가 벌어진 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뭐예요? 결론입니다. 이 결론.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보낸 건 쌍방울이 자발적으로 원해서가 아니라 이화영의 부탁에 따른 것이었다. 이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2심 재판부 오늘 뉴스터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김성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 아니라 김성태 본인이 혼자 올라가려고 북한 가려고 북한 측에 자금을 지급한 것일 뿐 나와는 관계가 없다. 여러분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숲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박사님들. 자, 핵심 뭐라고요? 경기도와 김성태와 북한이에요.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준 건 팩트. 자, 이화영, 이재명 모두 이번 이화영 2심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끊는 거예요. 경기도와 김성태 사이를 끊는 거예요. 자, 끊어야 돼요, 여러분. 돈을 왜 줬다고요? 김성태 혼자 지 쌍방울 사업 잘하려고, 자기 북한 가서 쌍방울 사업하려고. 자, 요겁니다. 요걸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1심. 여기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이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바로 이 둘의 진술을 아주 정확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왜냐? 1심 재판부가 보기엔 이들의 진술이 너무 일관돼요. 구체적이에요. 주변 정황과도 부합해요. 이 1심 재판부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 내용에 모순도 없어요. 가장 결정적으로
이들이 허위 발언을 할 동기도 없어요. 이들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1심 재판부. 이걸 깨야 돼요. 이들은 뭐라고요? 이화영이 달라 그래서 줬다니까. 이걸 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들의 진술의 핵심이 뭐냐?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자, 2019년 5월 11일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야, 있잖아. 우리 이재명 지사 북한 좀 가야겠는데 너가 북한의 송명철 아태이 부실장하고 리오남한테 북한 리오남한테 좀 얘기 좀 해서 좀 지사 좀 가게 해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당시에 리오남이랑은 따로 얘기를 안 하고 송명철과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전했다는 거죠. 우리 형님이 이재명 지사 북한 가야 된다는데 그랬더니 송명철이 500만 달러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태가 이화영한테 500만 원 달러 달라는데 그랬더니 야, 이게 너무 많은데 한 100만 달러로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성태 회장이 뭐 이왕 할 거 같이 올라가지 뭐 해서 500만 달러 내가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은 먼저 떠나고 본인 밑에 있는 방용철 부회장을 남겨놔서 송명철하고 좀 얘기해봐라. 그래서 방용철, 송명철이 같이 방북 비용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낮춰서 300만 달러로 최종 확정 땅땅땅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화영한테 또 알렸다는 거예요. 형 300만으로 하기로 했어. 그랬더니 이화영 부지사가 100만 달러로 해보지. 그랬더니 김성태 회장이 괜찮아. 내가 할게. 그랬더니 이화영 부지사가 고맙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만 달러 어떻게 하기로 했냐? 100만 달러는 300만 달러 중에 100만 달러는 리오남한테 주고 200만 달러는 당해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19년 7월 2달 뒤에 필리핀으로 갔다는 거예요. 누가? 김성태가. 누구 만나러? 리오남 만나러. 왜? 100만 달러 주려고. 근데 100만 달러는 다 안 주고 뭐 짜지구리한 돈도 들어가서 70만 달러를 줬다는 겁니다. 리오남에게. 그래서 주면서 원래 2019년 가을쯤에 이재명 지사가 북한에 가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이때 당시에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가 너무 얼어붙어서 얘기를 못 꺼냈다는 거죠. 그러다가 2019년 9월쯤에 북한이 태풍 수해를 입으면서 그러면서 다시 연결이 됐고 그래서 2019년 11월 말과 12월 초 중국에서 나머지 돈을 줬다는 거죠.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들 통해서. 그래서 리오남한테 나머지 30만 달러도 주고 또 북한 쪽에다 송명철에게도 나머지 200만 달러는 없네요. 200만 달러 주고 그래서 200, 30, 70 다 하면 300만 달러를 북한에 줬다. 그래서 원래 2020년 초에 가려고 다 계획자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코로나가 빵 터지는 바람에 모든 게 수포가 됐다. 이게 이제 이들의 진술이에요. 이게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사실과 부합하고 모순도 없고 허위 발언할 동기도 없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거를 1심 재판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성태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돈도 다 줬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고맙다, 애썼다 이런 얘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김성태 방용철 회장은 뭐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시작점이 이화영 부지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우리 이재명 지사 좀 가려고 하니까 돈 좀 줘라 라고 해서 돈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게 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이 이렇게 인정이 됐느냐? 5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1번 정황을 봤던 거죠. 주변 정황. 이화영은 뭔가 북한에 올라가려면 북한에 돈을 줘야 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4억 5천만 달러를 정상회담 전에 주는데 열린우당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 두 번째, 이화영은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 전에 뉴스터지에서 전해드렸지만 이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평양에 올라가는데 이재명 지사가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안 데려가고 박원순, 최문순 두 지사만 데리고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북한에 못 간 상황. 그래서 이재명 지사 방북을 당시 부지사, 심지어 평화 부지사, 남북관계를 좀 핀포인트한
부지사였던 이화영 지사는 데리고 갈 강력한 필요가 있었다. 세 번째, 실제로 경기도는 도지사 내지 도대표단의 방북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여러 공문을 통해서.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의 부탁이 아니었으면 김성태는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당시에 김성태는 실제로 쌍방울과 북한과의 협의를 맺고 뭔가 경제 협력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진척이 안 돼요. 잘. 근데 진척도 안 되는데 뭐하러 북한에 또 돈을 주겠냐. 이거 말고는 돈을 줄 이유가 없다. 다섯 번째, 이화영은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다. 왜? 김성태 아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돈을 뭐 합의됐다 그랬더니 이화영이 고맙다 그러고 또 뭐 다 주고 나니까 애썼다 그러고 방용철도 얘기를 합니다. 방용철도 자기가 실제로 북한과 지금 협상을 하잖아요. 남아서 협상할 때 계속 이화영 부지사와 통화를 해서 이 내용을 알려줬다. 이미 알고 있다. 요 5가지로 1심 재판부 진술이 인정되거든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심 재판부 결론은 뭐냐면 이화영이 직접 돈을 준 건 아니지만 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납부해서 쌍방울 대북 사업도 본격화하고 경기도에 지원까지 받으려고 범행을 한 거니 이화영은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거다라고 해서 유죄를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2심이에요. 이제 2심.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뭘 깨야 되죠? 이들의 진술을 깨야 합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깨야 해요. 그죠? 이들이 사실 아니를 깨기 위해서 어제 살펴본 듯이 3가지 반격 카드 던졌습니다. 이걸 깨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재명 지사 몰랐나? 이재명 대표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죠? 자, 이걸 깨야 돼요. 이 진술을. 그런데 결과는 어떻다고요? 2심 재판부 김성태의 진술을 역시나 인정합니다. 깨기는커녕 오히려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라고 2심 봅니다. 오히려 이들의 진술이 더 힘을 받는 결과가 2심에서 나옵니다. 김성태와 방용철의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 정황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자, 이겁니다. 김성태와 방용철이 실제로 출입구 현황을 봤더니 이들의 진술 그대로더라. 뭐냐? 2019년 5월, 이때가 언제냐면 처음으로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협상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좀 처음 의뢰받은 거예요. 그때 마침 중국 단둥에 누가 있었어요? 송명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500만 달러 처음에 얘기를 해서 얘기했더니 너무 비싸. 그래서 얘기를 하는 과정. 그러다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자기는 먼저 떠나고 방용철 부회장에게 남아서 같이 다시 좀 협상을 해봐 라고 얘기를 해서 아까 300만 달러로 합의를 봤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들의 진술이라고. 실제로 그대로 출입구 현황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2019년 5월 12일에 북한을 만났어요. 김성태 본인은 12일에 먼저 귀국하고 방용철은 실제로 이틀 뒤인 14일에 귀국했다는 거예요. 일치하죠. 그럼 왜 방용철은 늦게 왔어? 아, 송명철하고 방북 비용 협의하느라고. 뒷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뒷받침한 증거는 뭐냐? 자, 두 번째는 중국에서 북한 리오남에게 접대한 정산서가 있다는 거예요. 쌍방울이 비용 정산서를 보니까 내부 내역을 보니까 누구 내역을 봤냐면 중국 길림에 쌍방울 공장이 있어요. 이 공장의 생산 지원 부장이 실제로 김성태와 방용철이 이제 북한 사람 만나러 가면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리호남을 접대한 정산 내역서 영수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자를 봤더니 2019년 5월 24일, 그다음에 2019년 6월 10일 이 시기가 중요한데 2019년 5월 14일 요때 이제 송명철 방용철이 딱 합의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리호남에게 돈을 준 게 언제냐면 첫 돈을 준 게 언제냐면 2019년 7월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어디서? 필리핀에서. 그 사이 돈을 주기로 하고 실제로 돈을 준 그 사이에 쌍방울이 리오남에게 접대를 한 정산 내역이 있더라. 뭔가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때는 언제냐면 쌍방울이 그래서 2019년 12월에 실제로
리오남에게 처음에 70만 달러 주고 나머지 230만 달러를 줄 때 이때 어떻게 줬냐면 그냥 쌍방울 뭐 김성태나 방영철이 들고 간 게 아니라 몰래 가져가야 되잖아요. 밀반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그렇게 큰 돈을 그냥 막 싸갖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명 쌍방울 임직원에게 나눠서 소액을 나눠서 가지고 간 다음에 그걸 이제 다 모아가지고 중국에서 주거든요. 그때 봤더니 쌍방울 임직원의 출장 비용 정산서가 있어요. 그 정산서를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김성태와 방용철은 2019년 12월에 돈을 줬다고 하거든요. 딱 그때 송명철가 밥 먹고 리오남 호텔비 되고 리오남이 렌터카 빌리는 비용이 쌍방울 정산서에 적혀 있더라. 말과 서류가 지금 일치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김성태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2020년 1월 중순경 아침에 중국으로 출국해서 리오남에게 돈만 딱 주고 30만 불 오후에 바로 돌아왔다. 근데 실제로 그날 출국 귀국 기록 봤더니 김성태와 방용철이 1월 15일에 당일에 출국했다? 귀국했더라. 이것도 말과 출입국 기록이 똑같다. 다섯 번째. 이건 이재명 대표가 내가 북한에 올라가는데 북한에 돈을 왜 줍니까 하는 거에 좀 반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과거 사례를 봤더니 평양 노래자랑 하는데 북한에 100만 달러 주고 가수 조용필 씨가 평양 공연하는데 북한에 100만 달러 줬더라. 뭔가 북한에 가서 행사를 하려면 다 돈을 주더라. 그 사례도 확인을 했다. 여섯 번째, 김성태가 실제로 필리핀에 가서 기업인의 밤 행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에요. 이거는 어떤 경우가 와도 우리 송 부시장이 요 송명철이에요. 송명철 부시장한테 약속한 거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공개적으로. 그럼 이 약속이 뭐냐? 이 약속 뭐냐?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속 이미 스마트팜 또 다른 이제 500만 달러 스마트팜 비용 있잖아요. 북한. 요거는 이미 돈을 다 준 상황이에요. 이미 줬어요. 약속을 지킨 거예요.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약속을 한 걸 뭘 하겠냐? 이 약속은 결국은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이다. 자, 마지막. 요게 또 결정적인데 2심 항소심 재판부가 보기엔 이 시기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냐면 쌍방울이 뭔가 돈을 주려고 접촉을 할 때만 경기도가 거기에 맞춰서 딱 우리 북한 올라가고 싶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포함한 대표단이 북한 가고 싶습니다. 라고 공문을 보내는 시기가 너무나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9년 5월 11일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방북 초청을 요청하자 5월 23일 경기도는 북한에 6월 중에 북한에 올라갈 수 있도록 초청해 주세요라는 요청 공문을 보내고요. 5월 24일 방용철 부회장이 방북비용 협의를 위해서 또 만나자 6월 13일 7월 중에 방북 초청 6월 안 되면 7월이라도 보내달라고 또 요청을 했다는 거고요. 9월에 한동안 또 끊기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남북관계 안 좋아지면서. 근데 태풍 수해 이후에 다시 9월에 접촉을 했다 그랬죠. 9월에 방용철 부회장이 다시 접촉을 시작하자 경기도가 9월에 태풍 피해 복구 협력을 위한 방북 초청을 그러니까 태풍 피해 복구에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북한 가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여기는 시기가 바뀌었네요. 경기도가 공문을 보내자 이렇게 쌍방울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쌍방울이 김성태 회장이 이제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돈을 주기 시작하자 11월 27일에 또 경기도가 북한에 방북 초청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쌍방울이 움직이면 경기도는 그거에 힘입어서 뭔가 초청해 주세요라는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 이 시기가 일치하더라. 자, 7개의 뭔가 김성태 방용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왔다. 자, 결론입니다. Don't to the news. 결론입니다. 자, 이화영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 초청에 대한 북한 측의 호의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결국 선택한 건 북한 측 인사와 친분 관계가 두텁고 이미 스마트팜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납부해서 신뢰까지 얻은 김성태에게 방북 초청 요청을 해달라고 했다. 누구에게 해달라고 했다? 리오남 송명태에게 좀 해줘
라고 한 걸로 판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피고인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송명철, 리오남에게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 요청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김성태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비록 범행은 뭐예요? 북한에 돈 주는 거. 그건 실행은 김성태가 했고 그 경위에는 쌍방울도 대북 싸움 진행을 잘 해보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 이화영이 스마트팜 비용 및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책임이 있다. 2심 재판부 땅땅땅 김성태, 방용철 진술을 인정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다시 우리는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줬어요. 그죠? 팩트. 근데 지금 이 고리, 이화영은 이 고리를 끊으려고 한 겁니다. 내가 요청해서 한 게 아니다. 그냥 김성태가 혼자 한 거다. 그런데 못 끊었어요. 자, 못 끊었습니다. 2심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경기도를 위해서 뭔가 김성태 회장이 돈을 준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위해서? 목적이 뭐라고요?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몰랐나? 연결이 되겠죠? 요까지가 인정이 된 겁니다. 이번 2심에서, 이화영 2심에서 아직 최종심은 남았습니다. 최종심이 남았어요. 대법원이 1심, 2심을 그대로 인정해 줄지. 하지만 1심, 2심은 똑같이 판단한 거예요. 이화영의 요청으로 김성태는 돈을 준 거예요. 그러면 요 고리까지는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왜? 본인이 북한 가려고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준 게 된 거예요. 김성태가 직접 이재명 대표에게 돈을 주지는 않았지만 결국 김성태가 북한에게 돈을 준 혜택은 누가 받는다고요? 본인의 북한 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고리는 요 고리를 끊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고리가 끊겼으면 요거가 같이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데 이 고리가 지금 인정이 되면서 이제는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화영 부지사 뭐라고 보고를 했다고요? 김성태가 대신 납부한다는 걸 이재명 지사도에게 보고했다라는 검찰 진술이 하나가 남아 있는 겁니다. 본인 지금 번복하고 있지만 어쨌건 그 상황 속에서 이 고리를 끊으려면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자, 이게 최종 확정이 된다면 두 가지 전략. 지금 이화영 부지사 전략처럼 다시 여기서 고리를 끊는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 얘기처럼 이 이화영 부지사의 2심, 1심, 2심, 최종심도 이렇게 나온다면 최종심까지 판결이 잘못됐어. 아예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이 판결 자체를 무시하고 다시 김성태의 일을 경기도는 아무도 몰랐어라는 전략으로 갈지. 두 번째는 이것까지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요 고리만 끊었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화영은 내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지사는 몰랐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전략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화영 2심 가는 과정에서 1심에서 2심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요 고리를 끊으려고 했어요. 안 끊어졌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게 최종심에서 확정이 될 경우에는 계속 이 전략을 유지할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고리. 그러면 이화영과 이재명을 분리하는 전략으로 갈지. 요거는 이제 또 어떤 게 유리할지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 고민을 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2심까지 결론이고 또 최종 대법원에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도 한번 결과를 지켜보죠. 퀴즈 나갑니다. 이화영 1심,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대북 송금 연결고리에 해당하지 않는 인물은 1번 김성태, 2번 리오남, 3번 김여정, 4번 송명철. 어렵습니까? 네, 어렵지 않으시죠, 박사님들? 정답 아시는 분은 이 영상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5분 추첨해서 따뜻한 커피 선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이,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퀴즈 정답 나갑니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기관은 어딜까요? 아, 요즘 뉴스에 많이 등장하죠. 정답은 두구두구두구 4번 헌법재판소입니다. 이제 변론기일도 시작하고 했으니까 지켜봐야겠죠. 저희가 또 앞으로도 뉴스터디에서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될 날이 올 겁니다. 정답자 5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답자는 봄님. 알기 쉽게 설명 잘해주시고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아서 감사하다며 연말연시 잘 보내라고 덕담해 주셨습니다. 봄님도 편안한 연말 보내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정답자는 오태현님입니다. 덕분에 정치 때문에 동료들에게 소외되는 일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유, 정말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는 무념존자님. 여기에 댓글 남기면 당첨이 되나요? 진짜 되는지 궁금하네요 하시면서 4번 헌법재판소 맞추셨습니다. 진짜 당첨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꼭 선물 받아가세요. 네, 영상 밑에 댓글 달면 됩니다. 네 번째 당첨자 생물선생님. 이분은요, 나라 걱정보다 내 삶을 걱정할 때라면서요, 24년간 다니던 회사 목포 시내버스에서 운전하셨는지 아니면 시내버스 회사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가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참 춥습니다. 당첨의 기쁨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너무 저희가 선물 소박해서 참 그래도 어쨌건 힘내셔야죠. 24년간 다니셨으면 정말 파산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본인의 인생 청춘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마음이 정말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힘내십시오. 또 좋은 날 올 겁니다. 나라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나라도 잘 되겠죠, 그죠? 마지막 당첨자님은 MK 짱님. 네, 핫 이슈들을 팩트에 기반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재밌게 시청하고 있다고 쭉 응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참 나라 걱정 사실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참 나라 걱정이 됩니다. 자, 앞이 안 보이죠? 탄핵은 될 건지, 되면 언제 될 건지, 안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되면 그럼 또 대선은 어떻게 치르는 건지 앞을 생각하면 참 깜깜하긴 한데요.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 주변 분들하고 또 이런 고민도 나누시고 또 따뜻한 마음도 나누시면서 또 새해 그렇게 희망 잃지 마시고 동인과 뉴스터디와 함께 힘차게 새해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선물 받으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 뉴스 들어가셔서 거기에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해피 뉴 이어입니다. 뉴스터디 박사님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